안녕하십니까, 최웅선 기자입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K전 경영관리팀장의 직장 내 성추행 언론 보도 이후 KPJ 대응은 회유와 협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업무감사는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21일 MBC 뉴스데스크의 허준 민주노총 KPJ 지회장의 인터뷰와 성추행 관련 방송이 나가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피감 대상자는 성추행 가해자가 아닌 KPJ 지회장으로 정기감사를 위한 출석 통지 공지문엔 언론보도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합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내부 감사규정 제6조 1항에는 독립 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 사망, 피감 대상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업무감사는 작년 8월 전 직원 면담을 통해 K팀장의 갑질과 비리 의혹을 제보받은 뒤 노조 설립 이전의 일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K팀장의 비위를 묵인 방조했습니다. 또 지난 3일 K팀장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진 K변호사를 입회시키고 KPJ 지회장을 조사했습니다. 감사는 KPJ 지회장의 방송 인터뷰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윤리경영 운영규정 제9조 1항에는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자철 회장 또한 KPJ 지회장의 인터뷰가 나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적습니다. 새 집행부가 오기 전 이뤄진 일이다. 누군가 개인적 복수로 K팀장을 모함했을지도 모른다. K팀장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사무착오였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새 집행부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맞습니다. K팀장의 성추행은 이전부터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대 집행부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였죠. 그러나 K팀장의 성추행은 올해 3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도 15개월간 성추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그간 당한 개인적 복수로 K팀장을 모함했을지도 모른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K팀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년간 수백 차례에 걸친 출퇴근 픽업 그리고 피해자만 11명인 K팀장의 직장 내 성추행은 성추행 진정서 접수 닷새에 열린 1차 위원회에서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거나 깃볼을 애무한 건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해 사실상 성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모함일까요? 혹시 구회장께서도 동성 간의 성추행은 장난으로 치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지 경영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무사 자문을 구한 뒤 경고 또는 견책받게 되지 않는다는 말을 직원에게 흘리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K팀장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가해자는 대기 발령 또는 직위해제시켜 즉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한국프로골프협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무착오였다. 작년 1월 18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마케팅 팀장이 K팀장과 전 대표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묵살하더니 몇 달 뒤 구자철 회장이 추천한 KLPJ 투어 출신의 K프로와
당시 대표이사가 밀어넣은 J씨를 특별 채용할 때 슬그머니 A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영진은 노조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이 있는 K팀장의 조사 요구를 9개월간 뭉개더니 성추행 피해자들이 K팀장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자 하루 뒤 2차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A 직원을 불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잘못을 시인하지만 회의와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팀장이 잘못은 했으나 그래도 나 취업시켜주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 고마움이 있는 분인데 그 3개월 근로계약 미스한 것 자체는 그래도 조금 이건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라든지. A 직원이 일을 잘해서 KPJ가 채용한 것이지 K팀장이 마음대로 채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취업을 시켜준 고마운 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A 직원의 항의가 있자 대표이사는 당시 사무국장을 겸임했던 현 운영국장과 마케팅 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건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한 거야 사실은. 그때 국장도 잘못한 거고 책임자였으니까 팀장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야. 계약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명백해.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그래도 팀장이 나를 취업을 시켜주고 거기에 큰 조력을 하시고 인사팀장으로서 노력을 해서 나를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셨는데 근로계약서는 전 대표이사와 K팀장이 의도적으로 미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석했던 전무이사는 A 직원에게 더 노골적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인사과의 어떤 직원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계약서를 안 써줬으면 담당 팀장은 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더 들어보시죠. 사업주가 나오라 했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나오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 누구 책임일 것 같아? 인사 담당자? 사업주? 누구야 누구? 이거 가지고 재판에 가면 여기 사업주가 처벌 받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돼.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을 취업시켜준 사람인데 그 사업주가 벌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받았어. 이 건 가지고 누가 책임 있냐는데 시시비를 따지겠죠. 그럼 누구야? 팀장이야 책임은. 팀장을 해고를 시키던 벌을 주던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왜 책임이야 이게? A 직원의 부서장인 마케팅 팀장을 징계하겠다는 발언은 경영진의 정당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협박일까요? 제가 들을 땐 회유를 위한 협박으로 들립니다. 전무이사는 A 직원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왜 출근했어? 절대로 근무를 하고 싶어서. 그럼 당신 책임내. 왜 출근했어? 그럼 당신 책임내. 왜 출근했어? 그럼 당신 책임내.